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의 사를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18회째를 맞는 이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루미의 꿈이라는 주제로 사진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박경만 한겨레 전국부 선임 기자님께서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가주시면 되세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전국부 선임 기자를 맡고 있는 박경만입니다. 저는 경기 북부 DMZ 이론을 14년 정도 출입하면서 두루미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쭉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좀 두루미에 매료돼서 한 10여 년 이상을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두루미 사진 전시회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두루미 관련 책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남북 분단과 DMZ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DMZ 이론이 두루미의 그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군사분계선이 생겼고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에서 2km씩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그 사이 총 4km가 DMZ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DMZ 그 남방한계선에서 5km 내지 15km가 민간인 통제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DMZ는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이런 활동들은 민간인 통제선, 즉 민통선에서 주로 활동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오른쪽에 태극기가 있고요, 왼쪽에 북한 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대성동 마을에 있는 남한 쪽 DMZ 마을이고요, 북한은 기정동 마을로 역시 DMZ 마을입니다. 정전협정에는 남북 간에 마을을 두 개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DMZ 안에 보면 이렇게 농사도 많이 짓고 이런 자연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좀 평화스러운 모습인데요.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남방 한계선 모습인데요. 이렇게 철책으로 몇 중, 2중, 3중으로 이렇게 철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 DMZ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면서 한국 전쟁으로 피폐했던 그 자연들이 자연이 스스로 복원을 하면서 DMZ가 생태 보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DMZ 그 중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산악지대이고요, 동고서저 지형이죠, 한반도가. 그래서 동쪽은 산악지역이고 서쪽은 평야, 습지, 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은 반달 사슴곰이랄지 사냥이랄지 사양노루 이런 이제 멸종위기 주로 포유류들이 동쪽에 서식을 하고요. 서쪽은 대표적인 게 이제 두루미와 제두루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제 류가 이제 독수리이고요. 두루미, 제두루미뿐만 아니라 독수리, 그다음 그 아래 사진 보면 왼쪽에 뜸부기, 그다음에 수원 청개구리, 그다음에 흰꼬리 수리, 그다음에 아래 사진은 이제 황새입니다. 두루미하고 황새가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그러는데 크기는 비슷합니다. 근데 부리나 이런 것들 좀 차이들이 좀 있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두루미는 이 정수리에 빨간 이렇게 점이 있는데 황새는 그게 없습니다. 그걸로 해서 구별하기 쉽고요. 이 민통선 이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서 총 4,315종이 서식되어 있고 국토 면적의 1.1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생물종의 16.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생물종 수는 국립공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오른쪽이 임진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온 물길이 한강이고요. 이게 이제 모여서 한강 하구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을 건너서 보이는 마을이 개풍군, 북한 개풍군 이만리입니다. 그래서 이만리는 이제 서울까지 직선거리로 24km 정도 떨어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멀리서 찍어보면요, 왼쪽에 한강 물길이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양수리에서 두물머리에서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으로 해서 한강이 서울을 흐르고 고양, 장항 습지를 거쳐서 이쪽에 이제 오두산 전망대 앞에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임진강 물길과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쪽 강 왼쪽은 김포 시암리고요. 강 오른쪽은 북한의 이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하고 김포 사람들이 이제 조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조강이라고 불렀던 강입니다. 이 조강을 거쳐서 강화도 이 보름도까지 67km, 이게 한강하구 중립수역입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원래는 이제 민간 선박 항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례협정상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모습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책이 삼엄하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 철책을 오갈 수 있는 생물체는 유일하게 이렇게 날개가 있는 새들밖에 없습니다. 이건 철책을 제가 이 철책 사이를에다 카메라 렌즈를 대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게리입니다. 게리. 천연기념물 325호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게리는 이제 그 북한의 람사르 습지 1호죠. 평안남도 문덕 습지. 문덕에 이제 그래서 게리 축제를 준비할 만큼 게리에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은 이제 게리 개체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게리들이 이제 문덕과 이 한강하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한강하구 마지막 섬입니다. 이 보름도인데요. 한강하구가 이제 파주 마누리 임진강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 보름도까지 67km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보름도 지나서는 이제 서해 NLL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보름도에는 이 저어새가 굉장히 저어새 집단 서식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4km 이상 물이 쭉 빠지는데요. 가서 보면은 저어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두루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두루미는 이 아래에 보신 것처럼 15가지 종류 두루미가 있습니다. 이 생김새가 다 좀씩 다른데 이게 이제 다 두루미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15종의 두루미 중에서 12종이 IUCN에서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하는 이 멸종위기종입니다. 이 두루미류의 이동, 한반도 이동을 보면 오른쪽 사진입니다. 동해벨트와 서해벨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옵니다. 동해벨트는 러시아, 중국 쪽에서 시작해서 라선 쪽으로 해서 금야, 그 다음에 안변, 이 북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철원, 그 다음에 낙동강 해평습지, 그 다음에 주남저수지 이쪽으로 오는 동해벨트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 이즈미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해벨트는 문덕 쪽으로 해서
강화도, 한강하구, 그다음에 순천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벨트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 두루미, 주로 오는 두루미는 이 세 가지입니다. 15가지 종류 중에서 세 가지인데요. 왼쪽 사진은 이제 그 두루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루미 또는 학 또는 이제 단정학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수리가 빨간 이게 있다고 해서 붉을 단자에 정수리 정자에서 단정학이라고도 하고요. 일반 우리가 보통 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두루미라고도 합니다. 두루미 어제 왜 두루미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울 때 이제 뚜루뚜루뚜루 이렇게 운다고 해서 두루미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뜸북이랄지 뭐 이런 새들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이제 제두루미입니다. 조금 그 자태를 보면은 제두루미가 훨씬 더 곡선이 뭐랄까 좀 부드럽습니다. 두루미는 조금 더 각이 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루미가 조금 더 큽니다. 한 1m 40 정도, 날개를 펼치면 2m 이상이 되고요. 제두루미는 한 1m 27cm 정도, 한 11cm 정도 작습니다. 오른쪽 사진 위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유조입니다. 새끼새인데요. 왼쪽이 제두루미고 오른쪽이 두루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조 왼쪽 사진과 비교를 하면은 이 머리 부분이 아직 그 아기 태를 못 벗었다 할까 그런 상태입니다. 이 두루미가 번식을 해서 바로 이렇게 새끼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되면 짝짓기를 할 수 있을 때 이제 독립 가정을 이룹니다. 아래 새는 이제 흑두루미입니다. 두루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좀 작고 어떻게 보면 좀 못생겼다 할까? 약간 이제 조금 작습니다. 흑두루미는 주로 이제 순천만에로 이렇게 순천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한 곳에 있는 모습인데요. 참 이게 이제 세계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광경입니다. 이 두루미와 제두루미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강에서 보통 이제 두루미를 봤다, 두루미 한 마리가 뭐 고기 잡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거의 그런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두루미는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부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하나 내지 두 마리 이렇게 해서 보통 2마리 아니면 3마리 아니면 4마리 이런 단위로 움직입니다. 5마리는 없습니다. 최대가 4마리입니다. 왜냐하면 알을 2개를 낳기 때문에 난 애들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걔들은 또 독립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제두루미 3마리가 한 가족이고 두루미 3마리가 한 가족입니다. 이 가운데 왼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유조라는 걸 이제 바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두루미와 이제 그 제두루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이동 경로인데요. 왼쪽이 이제 두루미 이동 경로입니다. 러시아, 중국 쪽에서 DMZ까지만 옵니다. 얘들은 DMZ가 이게 남방 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죠. 두루미에. 그다음에 제두루미는 조금 더 길게 해서 DMZ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주남저수지,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일본 이즈미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제두루미에 비해서 두루미의 이동 경로는 한 1000km가 좀 못 미칠 정도로 조금 더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 쪽으로도 이렇게 좀 갔었는데 이 중국 쪽에 이제 기후 변화랄지 이쪽에 이제 도시화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면서 러시아 쪽으로 번식지가 이동이 되면서 한반도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루미하고 제두루미가 이제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많이 몰리다 보니까 먹이터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왼쪽에서는 사이좋게 두루미 3마리와 제두루미 3마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쌍쌍이 이렇게 모여서 먹다가
이게 이제 안 되겠든지 두루미 이 아빠 두루미인지 엄마 두루미인지 모르겠지만 화를 냅니다. 이렇게 일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제 두루미가 보통 이렇게 싸우면 두루미가 훨씬 덩치도 크고 조금 성격도 좀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맞싸우면은 제 두루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두루미가 도망가는 모습이고요. 두루미들이 이제 좀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 두루미를 물리치고 나서 이 꼬마 두루미, 아기 두루미가 이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두루미류를 보면은 제두루미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 모두 지금 이제 이건 최근 3년치만 했는데 그 전부터 보면은 쭉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두루미 수가 약 1,830마리 이 정도로 IUCN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3,000마리 이상이 됩니다. 3,300마리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그 홋카이도 두루미는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텃세화된 거죠. 일본에서 계속 이제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텃세화가 되면서 이동하지 않고 있고 이동하는 두루미로는 한 1,800여 마리 중에서 1,700여 마리가 한반도로 DMZ로 오기 때문에 전 세계 두루미의 거의 한 90% 정도, 90% 이상이 DMZ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7,000에서 7,800마리 이 정도로 추정하는데 한 7,500마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국에 가던 애들이 이제 한반도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죠. 지역별로 두루미 개체수를 보면은 철원 평야가 우리나라 전체 두루미의 54%, 그다음에 순천만이 24%, 연천 임진강 쪽이 약 9%, 주남 저수지가 6% 정도, 임진강 파주 임진강이 한 5%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순천만 이 흑두루미를 빼면은 주남 저수지 일부가 가고 나머지 철원평야, 연천군, 임진강, 파주 이렇게 DMZ 일대로 거의 한 80% 이상이 DMZ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5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두루미 도래지였던 강화도랄지 한강 하류, 그 다음에 구미 해평습지 이런데 낙동강 하류 이런 데는 이제 특히 이제 구미 해평습지랄지 낙동강 하류 이런 데는 이제 4대강 사업 때문에 이 두루미 서식지가 훼손이 돼서 그쪽으로는 거의 지금 볼 수 없을 이동기에나 잠깐 스쳐가지 이 월동하는 두루미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두루미의 사랑춤인데요. 두루미들이 이제 번식기 앞두고 이렇게 구애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가끔 운 좋으면 이렇게 사랑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사진은 이렇게 마주보고 눈 맞추기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2번 사진은 주변 돌기 이렇게 해서 3번 사진은 이제 마주보고 뛰기, 4번 사진은 이제 한 방향 보고 뛰기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미들이 굉장히 이제 금슬이 좋은 새고요. 한 번 짝을 맺으면은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쭉 계속 간다고 그럽니다. 아기는 계속 이제 바뀌는데요. 바뀌는데 그 부부 두루미는 계속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춤추는 모습이고요. 이 근육이 상당합니다. 이건 이제 이동기 때 두루미 집단적으로 이렇게 온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파주 통일촌 앞 들판입니다. 이렇게 두루미는 이제 반드시 한 마리는 이렇게 좀 경계하는 애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의 습격에 대비해서 항상 그래서 교대로 이렇게 파수꾼 경계를 서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고라니도 만나는 모습도 임진강에서 볼 수 있고요. 이 고라니 같은 경우도 DMZ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전역에 걸쳐서 고라니는 많이 있는데, 이게 상위 포식자가 없어서 우리나라에만 많은 그런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고라니도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이렇게 먹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독수리 서식지까지 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이 덩치만 크지 사실은 이 두루미한테 위협을 주지 못할 정도 이렇게 좀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루미가 독수리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 자료 사진인데요. 저는 이런 모습을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맹금류하고 이렇게 막 붙어서 이렇게 두루미도 날개를 펴면 2m가 넘고 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4마리가 날개를 확 펴면은 맹금류도 쉽게 이렇게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부리가 또 이렇게 뾰족하고 그래서 두루미도 야생에서는 꽤 이렇게 천적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자기 방어 이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이제 허세가 먹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미들도 거의 천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뭐 이렇게 흰꼬리 수리에 사냥을 당하거나 사계 사냥을 당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파주였고요. 여기는 연천 임진강 망제여울입니다. 단위 면적당 두루미류 개체수가 이제 가장 많고요. 작년에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제 두루미재단 창시자인 조지 아치볼드 박사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루미 서식지다 이렇게 꼽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임진강 남쪽 구간, 그 필승교에서 바로 아래 구간이거든요. 민통선 안쪽에 있는 거고요. 저희 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다음 달에 이쪽으로 이제 두루미 탐조 여행을 한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임진강 망제여울에 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두루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데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이제 두루미 여기 망제여울에서 이제 결하는 사진가에 의한 결함이 되게 많습니다. 두루미를 좀 근접 촬영하고 두루미에서 나온 뭐 입김 같은 거 추울 때 아침에 입김을 찍기 위해서 근접 촬영을 한달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함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군남댐이 생기면서 군남댐 홍수 조절지로 해서 그 전에 농사졌던 농경지들이 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들이 원래 두루미 서식지인데 두루미들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 작년에 경기도하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남북 평화 농장을 조성해서 벼를 경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루미 복원을 위해서 한 건데요. 그랬더니 작년에 두루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천 두루미는 이제 산으로 가는 두루미, 뭐 율무 두루미 이렇게 해서 특이하게 율무를 먹는 두루미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파주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 민통선 밖은 두루미 서식이 지금 두루미가 월동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다 이제 민통선 밖에서 하는데요. 예전에는 다 민통선 밖에서도 많이 월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 오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두루미 복원을 위해서 그 볏짚 전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냉전 풍경, 이런 분단의 참 이 살벌한 분단 풍경에 두루미가 어떤 그런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메신저로서 이런 두루미 생태 관광이랄지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 여기서부터는 철원인데요. 철원은 인적이 드문 평야와 비무장지대, 한탄강 주변 습지, 토교 저수지,
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통이 있습니다. 이 벌판에. 그래가지고 철새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두루미 도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스크림 고지 삽슬봉이죠. 한국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나 여기다 이제 포격을 했던지 산 정상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다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고리지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두루미 생태 탐조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두루미 생태 관광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두루미인데요. 이길리의 한탄강변에 보면 두루미 탐조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가면 두루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야생 두루미에 먹이를 주는 게 맞냐, 이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줘야 된다는 쪽에서는 이 겨울에 먹이가 없어가지고 며칠씩 굶고 이러는데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야생이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특히 또 AI나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먹이 주게 되면은 두루미만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기러기도 와서 먹고 온갖 새들이 다 와서 먹기 때문에 또 개들이 이제 토교 저수지나 이런 데 잠자리를 또 같이 하거든요, 두루미랑. 그래서 AI로 이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서식 환경이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원에 두루미들이 많이 몰리고는 있지만은 이 민통선 안에 이런 시설 농업들이 많이 늘면서 이런 전봇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기줄에 의한 두루미가 이렇게 부상을 입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루미들이 이제 놀라서 갑자기 나를 때는 이렇게 전기줄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봇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진강변에 논습지가 매립을 한다 할지 아니면 이렇게 축사랄지 창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이제 인삼밭,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태양광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두루미가 먹었던 이런 서식지 공간들이 다 이런 시설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죠. 세계 평화공원, 국제 평화지대, 평화경제특구, 제2개성공단,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임진강 유역, 하천 정비공사, 하천 부지, 논습지 매립 이런 것들이 DMZ의 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런 각종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DMZ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생태 자원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하고 둘째는 정부 부처 지자체 간 이런 경쟁적인 중복 투자 또 난개발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관광도 양적 관광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정부 차원의 DMZ 전역에 걸쳐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2017년에 작성된 건데요. DMZ를 환경 관광 벨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DMZ를 위해서 이 DMZ 이쪽 강원도 구간과 연천, 철원 연천까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에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 철원 연천, 포천 이쪽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또 보존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국제 기구에 가입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이나 철원은 지금 유네스코 2관왕 2개에 가입돼 있고 지금 세계유산까지 3관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 권역에서는 파주만 지금 국제보호지역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파주 시민들이 이제 반대하고 이런 이유들이 좀 큰 것이고요. 독일 DMZ를 보면은 독일은 이제 그 동서독 국경선을 따라서 그린레스반트가 우리 DMZ보다 훨씬 이제 폭도 좁고 길이는 긴데 한데도 이 사람들은 이걸 쭉 이렇게 녹색 띠로 해서 보존을 해가지고 지금은 멸종위기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이제 DMZ의 뭐랄까 미래 모습이랄까 이런 보통
그린에스 반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철원의 두루미가 몰린 것은 북한 두루미 안변, 전에는 이제 안변의 두루미가 많았었죠. 안변과 금야 이쪽에 두루미가 많았었는데 북한은 이제 1990년대 이제 권한행군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서 그 곡식들이 땅에 떨어진 것까지 다 이제 가축들에게 풀어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두루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철원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철원이 무너지면 한반도 두루미도 멸종 위기가 된다. 지금 이제 북한은 안변을 지금 이제 두루미 복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성과가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두루미가 이렇게 한번 떠난 곳을 또 찾아오기는 기존에 지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원이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이 DMZ 보존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는 이제 최혜천 교수님 제가 인터뷰를 한 건데 우리 DMZ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 DMZ를 보존하지 못하면은 세계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DMZ는 특히 전쟁 유산과 생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끝냈는데요. 두루미의 꿈은 이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두루미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DMZ의 생태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강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잠시 장례를 정리한 후에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2분인데요. 10분경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